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번, 3번 점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앞서 한 총리가 잇따라 광주와 울산 산업 현장을 찾은 뒤 결시가동을 돕거나 선행을 베풀어 온 식당을 격려한 걸 두고 사실상 대권 행보란 지적도 이어졌지만 총리실은 지방에 내려갈 때면 미담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반박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을 띄워온 국민의힘은 머쓱해졌습니다. 한 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도 말을 아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권한대행한테 조금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경선을 하여튼 많이 비춰주시고. 한덕수 추대론을 이끌어온 박수영 의원, 대선 출마 촉구 입장문까지 내놓았던 성일종 의원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 정당들은 대통령 노름이 아닌 권한대행 일에 전념하라.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출마설을 피우지 말고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헌재가 2번이나 한 총리의 정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당장 탄핵 소추에 나서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한 대행은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은 권한대행이란 이유로 거부해놓고 실질적 인사권인 대통령 몫에 대한 지명권은 권한대행인데도 행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겁니다. 이유도 모순적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목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한 대행이 국회 추천목 임명을 거부할 때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라 충원이 안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불투명했던 겁니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국회목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함상훈 2 후보자를 지명한 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헌법이 하라는 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의심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한 대행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재판관 임명 시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이 고장나고 많이 아픈 상황이라며 헌재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면서 혼란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 2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일도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임명 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게시된 것이라며 한 대행이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한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발표 행위. 네. 그 자체가 이미 공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대외적인 의사 표명이거든요. 네. 당연히 임명과 불가분은 관계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임명권이 없다면 발생할 문제들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모든 헌법재판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가 본안 사건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